이런 것이죠.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이죠. 이게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단독이죠. 다세 공동으로 가면 안 되고요. 자, 가나 다라는 다 어찌입니까? 소유자가 늘어난 거죠. 이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 이런 정비 사업에서 재산이나 권리의 평가 방법은 어떻게 되냐? 그 1번의 가번을 보시게 되면 주택 재개발이나 도시항의 정비 사업은 시장 군수가 선정 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 평가 업자가 하고, 나번 주택 재건축이나 가로주택은 시장 군수가 1명, 그 다음에 조합총회에서 1명 이렇게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합니다. 가번하고 나번도 기출문제 몇 번 나왔습니다. 시험문제. 자, 넘기시고. 관리처분계획이 이제 고시 증가가 되고, 고시 효과는 일단 어찌입니까? 이제 입체 환지하고 똑같습니다. 환지하고 일단 그 땅을 갖고 있던 사람이 사용 수익을 못 하죠. 그래야지 어찌입니까?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그 이전의 고시란 말이 소유권 이전이란 말이에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건축물은 사용 수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환지하고 똑같습니다. 환지 공부 복수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용익권자가 권리보호 차원에서 목적이 달성이 불가능한 것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 해지하면 이제 그 보증금 있죠?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고, 그 보증금을 시행자가 대신 내줄 때는 그 시행자가 소유자한테, 토지 등 소유자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어차피 시행자는 돈을 안 내줘도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구상권을 행사를 했는데 돈을 안 주면은 압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 기간이라는 특례. 원래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같이 못합니다.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것은 중개실무에서 잘 나오죠. 주택임대차 보호법. 여러분, 대항력과 우선 변제력 구별하십니까? 구별하죠? 우선 변제와 최우선 변제는 하십니까? 좋습니다. 공사 완료가 됐으면 시장 군수가 아닐 때는 준공인가 신청하고, 그 다음에 공사 완료 고시를 합니다. 이건 누가 한다고? 민간이 했을 때요.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했을 때는 그냥 공사 완료 공고만 하면 됩니다. 차이가 좀 있죠. 민간이 할 때는 준공인가를 받고 공사 완료 고시를 받고, 시장 군수가 했을 때는 그냥 공사 완료 공고만 하면 됩니다. 자, 준공인가 받기 전에 사용 허가를 받으면 이것도 건축물 사용할 수가 있죠. 자, 소유권 이전. 자, 여기는 소유권 이전 고시라고 하는데, 환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환지 처분이 나오죠? 네, 환지 처분 고시 다음날 소유권이 넘어가죠? 환지 처분 고시 다음날. 여기서도 마찬가지.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날 소유권 처분.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말이 틀린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깨우치시면 조금 더 공법이 좀 더 쉬울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완공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죠. 이 말은 공사 전체 구역이 아직 공사가 안 끝났어. 전체 구역이. 근데 부분 끝났어. 그럼 부분 끝났을 때 그 준공검사를 받든지 사용 승인을 받든지 해가지고 그 분양을 받을 자한테 소유권 이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말이기 때문에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의 효과. 소유권 이전 고시를 하게 되면 어찌입니까? 소유권이 이제 완전히 다음날 넘어가는 것으로 된다는 말입니다. 자, 환지첩은 다음날 등기를 각자 개인이 등기를 합니까? 아니면 세입자가 촉탁을 합니까? 촉탁 등기를 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촉탁을 합니다. 촉탁을. 청산금 똑같습니다. 입체한지 청산금하고. 자, 징수, 분할 징수할 수 있고, 분할 지급할 수 있고, 청산금 미납에 대한 강제 징수할 수 있고, 징수 위탁할 수 있고. 자, 강제 징수는 시장 군수는 강제 징수할 수 있겠죠. 근데 민간은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위탁을 주죠. 수수료는 4%. 받을 수 없을 때는 청산금 공탁하고요. 이런 식으로. 청산금 소멸시 5년. 여기 환지 청산금 소멸시효도 5년 다 똑같습니다. 저당권의 물상대행.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자, 없으면 348페이지. 교수님, 이번 달 말고 다음 두 달 동안까지 교수 나갑니까? 네. 자,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 이것은 작년에는 이게 상당히 내용이 좀 많았거든요. 그게 주택관리법하고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필요 없는 것이 많이 했는데, 이번 시험에, 이번 책에는 그렇게 많이 없어졌네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350페이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다음에 해당될 때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할 때.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업무적인 처벌을 받은 자가 그 정지 처벌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 초과합니다. 그 다음에 등록 중 대여일 때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자, 등록 취소 처분 후 업무 수행. 자, 등록 취소 처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게 뭡니까?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등록이 취소돼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여기는 좀 여러분 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좀 안 되죠. 등록 취소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그럼 만약 이 업체가 근데 보십시오.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분명히 문제가 있는 업체인데 이 사람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그 계약원대로 사업을 시행시킨다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죠. 그래서 그 예의사항이 있잖아요. 근데 거의 여러분이 만약에 조합원이라면 이 사람한테 계속 사업을 맡기는 좀 그러죠. 좀 끌적지근하겠죠. 그래서 아마 예의상으로 100% 아마 이렇게 예의적으로 업무를 안 줄 거예요.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끔 할 겁니다. 자, 총회를 열어서 1번이요. 총회를 열어서 계약을 해지해버려요. 계약을. 아마 10중 8구 나오고 이럴 겁니다. 10중 8구. 그 다음 2번. 이 업체가 3개월 이내에 그 업무의 계속 수행에 대하여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그 다음에 필수적 취소 사유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근데 왜 원칙에다가 할 수 있다 했을까요? 원칙에다가 사업을 빨리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있어 보이려고. 네? 있어 보이려고. 하여튼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법도 잘못된 법들이 조금 몇 개 있습니다. 할수 없다 그러면 끝인데 이걸 예외를 만들었는데 할 수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넘어가. 자, 정비 사업은 이제 끝났는데 도시개발 사업의 방식하고 정비 사업의 방식하고 비슷한 것이 많아요. 주택법도 마찬가지. 주택법도 절차는 비슷합니다. 왜냐 땅을 다 일단 사든지 어찌든지 해가지고 공사한 다음에 이제 토지 공급 오고 어차피 똑같잖아. 다. 도시개발 사업도 그렇고 정비 사업도 그렇고 주택 사업도 그렇고 절차는 똑같은데 많이 좀 바꿔진 거예요. 자, 건축법 들어갈게요. 건축법은 면적이 이제 숫자가 좀 자주 나옵니다. 숫자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숫자 때문에 좀 애먹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숫자도 이제 숫자가 막연하게 외우지 마시고 이 정도면은 면적이 얼마겠다. 그 정도 대충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지 숫자가 좀 외워집니다. 막연하게 숫자 외우면 안 외워져요. 대충 예를 들어서 건축 높이가 보통 한 층을 4m로 보거든요. 한 층을. 그럼 3층이면 보통 10m 이상이겠죠. 그 다음에 3층이면은 용적률이 보통 1000제곱미터 나옵니다. 보통 1000제곱미터. 그렇게 조금 연결시켜서 하셔야 돼요. 무조건 올라가지 마시고. 자, 대지 봅시다. 대지. 대지란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1필지, 1대지의 원칙. 1필지, 1대지. 그 다음에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자, 두 필지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어찌입니까? 그 두 필지를 위에 이게 이렇게 필지가 여러분 필지란 말이 뭡니까? 한 필지, 두 필지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자, A라는 사람이 지적대장을 보면요. A는 100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어요. B는 150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어요. 이것이 각각의 필지입니다.
각자의 필지, 이게 등록된 땅입니다. 지적 대장에 등록된 땅, 등록된 토지, 이걸 말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A의 소유권, 여기는 B의 소유, 혹은 또는 둘 다 A의 소유일 수도 있어. 근데 각각 따로 등기가 돼 있어. 그럼 이것도 어쩌면 각각 필지죠? 두 필지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 두 필지에다가 이 건축물을 이렇게 지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두 필지를 뭐예요?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번의 경우는요, 기업권 보시면 각 필지의 지번 부여 지역이 서로 다릅니다. 지번 부여 지역, 여러분 이거 지적법에서 배우셨죠? 지번 부여 지역. 네, 배웠습니다. 배웠죠? 쉽게 말하면 여기가 100번지예요. 100번지면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는 100-1번, 여기는 100-2번, 이렇게 이 지역에서 지번을 부여합니다. 이게 이제 지번 부여 지역입니다. 필지의 지번 부여 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이거 합병이 원래는 안 돼요. 합병이 안 되는데 이 경우에도 그 두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각 필지의 도면 축척이 다른 경우, 도면 축척. 여러분 축척은 지적도에서 중요하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축척에 따라서 면적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축척이 다르면 둘이 면적을 합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축척은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집안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도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소유자가 일단 같아야 돼요. 소유자. 그 다음에 소유권 외 권리도 같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 땅은 저당권 잡혀 있는데 이 땅은 지상권이 잡혀 있어. 이러면 못 온다는 거예요. 하나의 대지를 못 온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자, 기업, 이업, 이것도 중요한데 소유자가 다르거나 그 위에 있는 거, 소유권 외에 권리관계가 다른 경우,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더 시험에 더 잘 나옵니다. 소유자가 같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가 같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답을 보시게 되면 도시공 계획 시설 사업의 시설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그 도시공 계획 시설에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란 말은 그냥 그 전부를 말합니다. 일단의 토지란 말은 그 시설이 설치된 전부의 땅,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의 토지란 말은 어차피 도시공 계획 시설에 들어서니까 어찌입니까? 이것도 여러 필지에 서 있을 거 아닙니까? 똑같은 말이죠. 두 필지에다가 하나의 건물을 지었는 경우, 일본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주택과 부대시설, 공립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그 주택 단지. 그 다음에 도로의 지표 아래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도로의 지표 아래 건축하는 건축물. 자, 만약에 입체로 보면은 여기서까지가 옆으로 봤을 때 여기가 그 A 사람의 필지예요. 이 사람 필지고 여기는 B의 땅입니다. 여기서까지. 근데 건물을 지을 때 요 지상이 아니고 요 지하에다가 이제 건물을 지읍니다. 지었는데 A 필지하고 B 필지를 걸쳤어요. 그럼 지상에서는 어쩌니까? 지상에서도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다 했죠? 지하도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지하도 다른 사람 필지에 걸쳤을 때는 하나의 대지로 본다. 여러분, A가 내 땅입니다. 어떤 사람 땅입니다. 갑의 땅이에요.
근데 그 지하철역으로 지나가요. 지하철역. 강주도 마찬가지로 서울로 지하철 지나가. 그러면 이 도시철도공사는 이 갑한테 지상권 임료 줍니다. 네. 이게 구분 지상권이라고 해요. 구분 지상. 이게 여러분 소유권 하면은 어디 해당이 돼요? 지상. 그렇죠. 지상, 지표, 지하 세 개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도 소유권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필지를 이제 하나의 대지,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그 필지 일부에다가 건축물을 지은 경우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에 대하여 도시공 계획 시설의 결정 고시된 경우 그 결정 고시된 부분의 토지 이게 필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 땅의 일부에 대해서만 그 건물을 지었을 때는 요것을 대지로 본다는 말이에요. 필지 일부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나번 보십시다. 나번. 필지 일부에 대해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 전용이란 말이 뭔 말입니까? 농지를 전용, 다른 용도로 쓴다는 말이죠. 거의 다 뭐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들어가겠죠. 일부에 대해서. 또 필지 일부에 대해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산지 전용인 이제 이 필지는 뭡니까? 산지겠죠, 산지. 산지 전용을 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개발행 허가를 받았어요. 토지 필지 일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마번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 허가를 받은 거예요. 이건 좀 더 쉽죠. 필지 일부에 대해서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는 그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로. 일단 도로. 여기 도로는요, 그 그림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 그림이. 일단 도로의 개념은 그 너비가 4m 이상이에요. 4m고 사람도 다니고 자동차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예정도로 있죠. 예정도로. 아직 도시가 나지 않고 도시가 난다는 예정도로도 도로로 본다는 겁니다. 예정도로도. 이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해. 그 세 번째 보면은 어찌입니까? 꽉 막혔죠. 앞뒤로. 꽉 막혔죠. 이 통행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그래도 이것도 도로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는 뭡니까? 보행만 가능한데죠. 보행만 가능한데도 도로로 본다. 자,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다 한쪽에 막혔어요. 한쪽에 막혔는데 그 세 번째는 10m 정도밖에 안 되고 두 번째는 35m까지 길이가요. 그 다음 세 번째는 35m 이상일 때 이것도 도로로 본다는 겁니다. 도로로. 이것은 아직 2m냐 3m냐 4m냐 이거 아직 보지 마시고 일단 도로의 개념만 잡으십시오. 도로의 개념만. 그리고 온칙은 4m입니다. 너비가 4m. 자, 보행 자동차 통행 가능해야 되고 예정 도로도 도로고 보행만 가능한 도로도 도로고 한쪽에 막힌 도로도 도로다. 자, 이 정도만 일단 하시고, 자, 건축물. 건축물은 지붕과 지붕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입니다. 자, 민법상의 건물하고 건축물상의 건물하고 여러분 구별하셔야 돼요. 이게 건축법이 적용되는 건물은 뭐냐면 그렇죠. 무조건 무엇은 있어야 돼요? 지붕은 있어야 돼요. 자, 민법상의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지붕 있고 기둥 있고 여기 이렇게 있어야 되죠. 근데 건축법 적용은 지붕이 있고 벽이 있든지 지붕 플러스 벽이 있든지 그 다음에 지붕 있고 기둥이 있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시설물은 이제 뭡니까? 담장이라든지 자, 여러분 주차장 하나 짓고 싶어요. 그러면 그것도 건축법 적용합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 또 건축법 적용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하나 고가에 있는 공작물도 건축법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을 적용되지 아니한 건축물. 자, 지정문화재 혹은 가지정문화재. 그 다음에 선로 부지에 있는 시설, 운전, 보안, 그 다음에 보행, 플랫폼, 그 다음에 급수, 이것은 건축법 적용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이용한 창고, 이것은 건축법 적용이 안 됩니다. 요즘에 컨테이너 주택이 많이 생기는데 그거는 주택법에 적용되니까. 네? 컨테이너 주택. 컨테이너 주택이요? 네, 요즘에 그거 많이 듣고 있는데 컨테이너 주택. 조개집을지었죠.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건 주택이 아닌데 컨테이너 있어요. 컨테이너 주택이요? 컨테이너로 그거 내가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컨테이너로 주택 만들고 그걸 층을 쌓아요. 그래가지고 네. 1층, 2층, 3층 또 이렇게 만들어요. 그렇게도 만들고. 잠깐만, 그렇게 해갖고 분양을 합니까? 판매를 해요. 그 구분 소유로? 네. 아니 어떻게 이것이 구분 소유가 됩니까? 공장에서 만들어서 팔아서 땅에 갖다 묻혀주면 그게 주택 아닙니까? 뭐 2천만 원 주고 네. 하나 이렇게 컨테이너 딱 해가지고 네. 같이 해가지고 팔던데 팔긴 그런 거 TV. 가서 그건 컨테이너 주택. 그 제가 좀 알아볼게요. 이건 내가 봤을 때 주택이 아니고 집이 아직은 다른 걸로 생각이 납니다. 사람이 주거용으로 사는 주택 아닌가요? 산소에도 짓거나 하는 그거요. 그 방금 그 말씀은 주택 임대차에서 나온 말이에요. 주택 임대차에서 그 주택 임대차에서 주택 주거용으로 사면은 보호를 해준다는 소리고 입법에서는 그 말이 안 돼가지고. 근데 그 컨테이너가 용도가 얼마나 걸립니까? 몇 년 그 지속이 되죠? 길어봤자 한 10년?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그 주거용으로 집을 다 짓고 살지만 요즘에는 그 이동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전원주택 같은 경우도 집을 짓는 것보다는 컨테이너 주택 같은 거 딱 땅에다 얹어놓고 그냥 하고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 제 말은 그 컨테이너를 지어놓고 네. 이게 층층 지어놓고 네. 여기는 누구한테 팔고 여기 누구한테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본인은 1인분으로 매칭이가 그러니까 제가 그 말 이게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지금 네. 그렇다면 주택으로 못 보죠. 그러면 아니 이걸 브레시 건물로 해가지고 주택으로 해요. 주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각 컨테이너를 요즘은 우유를 개조해가지고 이렇게 지붕 같은 거 넣고 네. 속에 이렇게 네. 만들어가지고 네. 생활이 편리하게끔 만들어놓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동될 수 있는 거, 옮겨놓고. 그건 주택이 아니고 제거로 보기. 주택이 아니라 공작물로 봐야 돼요. 그건 주택으로 보기는 해요. 그건 건축법 적용이 되지 주택으로는 보기는 해요. 건축법만 적용이 되지.
유명하지 않은 자, 그 다음에, 자, 넘기시면, 이제, 이게 뭐냐면, 신고할 수 있는 공작물입니다. 신고할 수 있는 공작물이요. 이것도 은근 잘 나옵니다. 옹경이나 담장은 2m, 광고탑, 광고파 4m, 이게 은근히 잘 나오는데, 어쨌거나 2468로 외우시고요. 2468 외우시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돼. 아, 공벽은 2m를 넘는 것을 신고를 해야 되겠구나.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요. 광고탑하고 장식탑이 좀 헷갈리실 거예요. 광고탑하고 장식탑. 장식탑, 기념탑. 이게 그 장식탑하고 기념탑이 훨씬 광고탑보다 큰 그 공략물입니다. 그래서 광고탑 2m, 그 다음에 장식탑, 기념탑 6m. 이거 좀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지하 대피소, 바닥 면적 30m 넘습니다. 그 옆에 있는 그림을 옹벽 담장 어느 정도 높인가 그림을 한번 떠올리신 다음에 이건 2m 이상이면은 신고를 해야 하고 2m 이하면 어쩐다 신고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아까 제가 한 층 높이는 몇 미터가 있어요? 40m였죠. 원래 이거 계산해도 120m가 나오죠. 30층 하면. 그 다음에 50층 이상이면 200m가 나오죠. 4, 5, 20이니까. 이제 초고층. 고층, 초고층. 이것도 그 정답으로는 안 나오는데 격가지 문제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부속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자, 다중이용 건축물은, 이건 나라들은 좋습니다. 자주 나오거든요. 다중이용 건축물은. 일단,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다중이용 건축물. 그 다음에, 문화 집회시설, 종교, 판매, 여객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중 여객시설인데, 그냥 여객용 시설로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 숙박시설. 이게 다중이용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16층 이상인 건축물. 이게 일단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게 뭡니까? 문화시설, 여러 사람이 모이고, 집회시설이야. 원래 집회시설이니까 많이 모일 거 아닙니까? 종교 많이 모이죠? 판매시설, 여객시설, 병원, 관광 숙박시설 다 많이 모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준다중이용 건축물은요 거의 똑같아요. 이에 있는 문화시설, 집회시설, 그 다음에 종교시설, 판매시설 거의 똑같은데 면적이 좀 틀립니다. 저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는 준다중이용 건축물이고요. 5000제곱미터 이상하면 다중이용 건축물로 봅니다. 거의 다 똑같아. 그 다음에 특수구조 건축물은요, 그 끝이, 여기가 끝이 3m 이상 건축이에요. 한쪽이 둘 다 고정이 되어 있지 않고 한쪽만 고정되고 끝이 3m 이상 구출된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둥과 기둥 사이가 20m 이상인 건축물. 그 다음에 특수한 설계, 시공, 공법이 필요한 건축물. 이것은 3번 같은 경우는 어찌입니까? 특수 건축물이 금방 알겠죠? 근데 1번하고 2번은 조금 알으셔야지 건축물이 아시겠죠? 자, 넘기시죠. 한옥, 친환경 주택, 주요 구조구. 자, 주요 구조구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주요 구조구라고 하냐?
내력 벽, 기둥, 바닥보, 지붕틀, 주계단. 주요 구조라고 합니다. 여기 전기 체계는 빠졌는데 하나 더 써서 피난 계단도 주요 구조로 봅니다. 피난 계단. 그 다음에 거실, 발코니, 지하층. 지하층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옆에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원래 1층 있죠, 1층. 지하층은 1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면 그 지하로 봅니다. 1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면 2분의 1 이상이면은 층으로 보고 지하층으로 보고 2분의 1보다 더 적어요. 2분의 1 이하면 층으로 안 봅니다. 이해되셨죠? 층 높이가 1층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돼요. 지하가. 그래야 지하층으로 봅니다. 그 다음 내화, 방화, 불연재료 중요한 거고, 건축법 적용 대상자는 건축주, 건축주한테 적용이 되고, 설계자도 적용이 됩니다. 설계자. 그러니까 건축은 만약에 건축법의 하자로 무슨 사고가 일어나면 설계자도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 감리자, 시공자, 관계 전문 기술자. 이거 별로 중요한 거 그 다음에 건축물 적용 대상 행위는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 있습니다. 자, 일단 신축하고 일단 면적이 늘어난 것이 뭡니까? 신축하고 신축도 면적이 늘어난 거야. 증축 면적이 늘어나고. 면적이 일단 동일해요. 개축하고 재축입니다. 일단 이게 크게 개념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신축과 증축은 철거를 합니다. 증축은 기존 건축물보다 더 넓히는 것을 말하죠. 이게 증가된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신축과 증축 차이점의 계획 중에 뭐냐면요. 자, 이게 대지가 있으면 여기가 원래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이렇게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여기다가 조그마한 창고를 하나 지었다 합시다. 조그마한 창고를. 그럼 이것은 증축입니다. 증축. 이제 거꾸로. 원래 창고가 있어요. 이렇게. 창고가 조그마한 게 있는데 이제 진짜 내가 살 집을 크게 지었어요. 이것은 신축입니다. 이것만 좀 구별하시면 돼요. 신축, 증축. 이제 새로 건축물을 축조한다든지 뭐 이런 것은 다 아시니까 이것만 구별하시면 되고요. 자, 증축도 납은 층수가 증가되는 것도 증축이다. 증축입니다. 그 다음에 개축과 재축의 차이점은요. 개축은 자기가 스스로 건물주가 철거를 하는 걸 말해요. 개축은. 근데 재축은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무너져버린 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제요 지게 스스로 무너져 멸실된 겁니다. 개축은 건축주의 의지대로 철거를 하는 것을 말하고요.
자, 이전은 부족을 해체하지 않고 다른 대지로 옮기는 걸 말합니다. 자, 이 5가지를 다 뭐라고요? 건축이라고 합니다. 건축. 건축은 5가지. 자, 여러분, 제가 지나가는 문제 하나 좀. 자, 맞는가 틀린가 보십시오. 개업공인중개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부동산을 중개할 수 있다. 맞죠? 예. 맞다는 사람. 틀린다는 사람. 제대로 공부하셨네, 제대로. 그 이유는 시골 가서 말씀드릴게요. 개업중개사는 그 인터넷만 지역 안에서 나가는 맞아. 그 지금 안 된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용어를 못 쓰잖아요. 거기는 부동산이라고 써야 되잖아요. 구식 못 하시는. 저기는 말고 거기는 개업 공인중개사란 말을 못 하잖아요. 법적으로. 다른 지역 아저씨 이거 거래 전문만 이따 말한다게 뭐. 나오네. 네, 지역하고 인터넷만 하는 거예요. 지역하고 인터넷. 그것만 할 수 있다고? 네. 부칙 못 따시고. 시간 남았다. 시간 남았다. 볼수 있구나. 거기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잖아요. 시험 볼 수 있어. 어떻게 보느냐, 컴퓨터야 잘 보느냐. 우리 애들한테 그러잖아. 시험 잘 봐. 뭔가 잘 봐. 그렇죠. 공인중개사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부동산이라고 쓰라고 그랬어요. 그냥 집에서 아직 안 먹을 것 같아서 한 5-6개. 내가 어저께 굉장히 여보세요? 계란 삶은 갔다 장이 좀 왔어? 없는 거야. 그래서 있는 대로만 공부를 했어. 엄마 그냥 책임만 주시는데. 그때는 저기는 우리 굉장히 부족하니까 안 되더라고.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책임이라고 하면서 그럼 밥 먹었어. 뭐 치킨 먹었어. 밥을 지금 너무 준비를 했는데. 나 오늘은 진짜 안 들어오는 거야. 있어. 가야 돼. 뭘 가 또. 진짜 안 들어오면 가야 돼. 그 밥은 어떻게 먹어? 급했냐? 근데 밥은 그냥 집에서 반찬 같은 거 해가지고. 하루 종일 TV 보고. 아니 원래 그래 엄마가 그러는데 알았지? 이제는 사 먹으라고 그냥 요즘에 그냥 운동하니까 그냥 간단히 그냥 저 혼자 그냥 뭐 고기나 그런 거 사가지고 그냥 먹어야지.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건 어떻게 해야 돼? 간단히 먹어.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뭐 먹고 싶은 거 밖에서 나가 사 먹어. 거기서 반찬이 난 우리 신랑한테 있잖아. 알아서 해서 먹을 수 있는 거를 좀 알아야 훨씬 맨날 왜 회식하고 반찬 다 갖다 버리더라고. 버리고 알아서 먹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집에 사람도 엄마가 대중이 안 하셨어. 뭐 이런 집에 집에서 가서 안 하시죠? 그래가지고 뭐 고기나 그런 거도 나 그냥 맛있는 집에 사오고 그래서 한강식 가고 버려서 수업 가고 이제 끝나시겠다, 이거. 편하게 사셨는데. 진짜 편하게 개업 내가 공인중개사. 요새 이거 제대로 하고 넘어갔어요. 온갖 집 음식점을 내가 깨고 있어야 돼. 원치가 나 없잖아. 사다 넣어. 그것도 1인분이 쫙 해줘 이쁘게. 냉동실에 쫙 넣으면 돼. 집에 가서 먹는다는 사람이. 아니 1인분은 포장 안 해줘. 2인분씩 포장되잖아. 근데 그 집은 1인분씩 포장돼.
엄마도 많이 아, 일을 많이 자기들이 많이 안 하시구나. 왜안 하시나? 네? 일을 하신다잖아. 그래요. 아버지가 돈 많이 벌어갖고. 많이 벌어. 너 맨날 니 맨날 냈대? 네? 맨날 왜 있어? 네? 니 아, 저 남동생 한 명 갖고 있어요. 아, 저 형제만 있어? 네. 엄마 불쌍하다. 왜요? 나도 주는데. 제가 딸 역할이에요. 말해주지 마. 너도 아니, 장가가고 진짜요. 싶어. 아니요. 그래, 엄마가 저 뭐 휴대폰에 뭐 달러 주잖아, 저희 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장가가 보고 나서 가서 봐야 돼. 장가가 거기까지 느낌이야. 각시 눈치나 슬슬 하기 싫어. 그러면 이제. 나도 5년은 또 괜찮아요. 5년은 그다가 10년 가고 20년 가고. 지금 똑같잖아. 저희 엄마는 이거 제가 하도 전화를 좀 많이 해요. 하루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무슨 일이 생기지 않거든요. 전화기 막. 네, 생기지 않고 전화하지 마시면 안 돼요. 사생활 침해를 하는 우리 아들이 나를 감시해. 소유가 같은 소유였을 때 어디야? 엄마가 부풀려요, 진짜. 그러니까. 아, 우리는 또 전화 안 하면 안 할까봐 또 서운하잖아. 얘가 이제 자꾸 안 근데 하지. 아빠가 있으면은 그런 게 안할 것 같아. 저희 엄마는 뭐 소식이 이소식이가 아들이 전화보다 아니야. 말이 제가 이렇게 무슨 많아. 전화하고 근데 다른 말은 하고 싶은 말이 전화가 많아서 아까 그거 장갑은 그래서 끝이라서 내가 또 장갑 멀리 가라고 이자는 건축을 이전하는 거구나. 내가 가지고 있자는 그 근데 어쩔 수 없어. 이자는 어떻게 건축이 되지 이랬는데 아 그래. 나도 뭐 말하는 따로 어디 쓰는 거 우리가